네, 이제 지난 거래일 마감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3대 지수 안에서는 나스닥의 낙폭이 약간 줄었던 만큼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2.7%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개별적으로 들려온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브로드컴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 고객사가 오픈 AI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면 3%가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CEO가 4억 주 이상의 급여 패키지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을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7개 기업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 판 넘어가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일단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부진한 고용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토픽이 좀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업종은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 쪽이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에너지와 금융,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승하면 하락하는 섹터죠. 그에 대해서는 회사가 기업이 좀 투자 규모를 줄여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 업종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는 하루였고요. 공급의 과잉과 더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겹치면서 에너지주 전반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면에서 금리에 대한 하락 효과에 부동산 업종은 급등을 한 하루였는데요. 반도체 안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날은 마이크론이 5% 넘게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이 실적에 대한 훈풍에 더해 오픈 AI에 대한 신규적인 소식이 들어와서요.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브로드컴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1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체크해보기 전에 일단 실적 발표 이후 장중 흐름이 어땠는지 체크해보시죠.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4달러 선 위로 안착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잘 나왔고 이때 당시에 바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날 주가를 움직였던 건 실적보다는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 때문이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브로드컴 쪽에서는 신규 고객, 네 번째 고객에 대해서 AI 반도체 주문 약 100억 달러가량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내년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년까지의 실적 전망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더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의 계약 소식 때문에 우리는 쭉쭉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컴 측에서 이야기한 네 번째 신규 수주 고객, 바로 업계에서는 오픈 AI가 아니냐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일단 브로드컴 측에서는 자세한 소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라고 점쳐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지난해부터 브로드컴과 함께 협업해서 내년 중에 협업을 통해서 완료한 AI 칩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오픈 AI의 GPU 구입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서 앞서 엔비디아가 왜 큰 폭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표시는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일단 오픈 AI가 사고 있는 GPU의 구입처 90%는 엔비디아에 달하고요. 나머지 10%는 AMD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업체들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캐파를 좀 늘려가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주주들은 그럼 엔비디아의 비중을 좀 줄여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브로드컴은 10% 가까이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앞서 보신 것처럼 3% 가까이 낙폭을 키운 모습이고요. AMD도 이 1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감을 받아내면서 6% 넘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